부자 되기 위해 가져야 할 세 가지 습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제가 항상 그 새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런 류의 영상을 찍기는 하는데, 2020년 1월 14일에 부자가 되기 위해 끊어야 할 5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뭐 신용카드 같은 것들, 고액의 연회비 받는 거 끊고, 뭐 스타벅스 끊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배달 어플 같은 거 끊고.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해놨는데 지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2022년을 맞아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가져야 할 3가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거창한 얘기들을 제가 할까 하다가 이거 어차피 거창한 얘기 해봐야 몇 명이나 지킬 수가 있을까, 그건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제가 좀 최대한 쉬운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대한 고민,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건 제가 이제 군대에서 그 근무를 설 때, 총 들고 이제 경계 근무 같은 걸 쓰거든요. 그럴 때 생각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몇 년 전이야. 거의 한 20년, 20대 초반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시간이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사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건 딱 24시간이죠. 24시간은 부자라고 해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시간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일하게 똑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뭔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면 뭘까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책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내 시간은 한정적이죠. 24시간. 그럼 이거를 비싸게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을 비싼 돈으로 바꿀 수 있으면 점점 부자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급이 높은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 시급을 높게 만들어야 되고,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야 부자가 된다 라고 결론을 내렸었죠. 한마디로 이걸 쉽게 얘기하면 시간 아까운 줄을 알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가지를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가장 첫 번째는 이겁니다. 출퇴근 시간을 목표 달성에 써라. 목표가 없는 분들도 있는데 이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몇 년 전부터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목표가 있다고 치면 출퇴근 시간을 조금 활용하는 게 어떨까. 제가 최근에 지하철을 타고 좀 급하게 어디로 이동할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서울, 특히 이제 강남 쪽은 출퇴근 시간에는 택시나 자가나 도저히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하철이 무조건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탈 일이 있었는데, 지하철을 타면은 정말 여러 군상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특히 요즘에는 더더욱 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들 뭐 거의 핸드폰만 보고 이어폰 꽂고 집중하고 계시죠. 이 시간이 돈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그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한 20분 정도 가는 동안 주변을 보면서 돈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카톡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 10명, 10대 명 정도 보이는 시선 안에서 게임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 그리고 유튜브 보고 있는 분들도 많았고, 넷플릭스 같은 것들 보고 있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유의미하게 시간을 비싼 돈으로 바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기보다는 대부분 이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있더라, 그냥 결국에 돈 낭비하고 있더라라고 저는 보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출퇴근 시간, 그 짧은 시간,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그냥 뭔가 좀 재밌는 거, 그냥 편하게, 그냥 좀 쉽게 갈 수 있다, 시간 때우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라면 차라리 일찍 출근하면서 조금 편하게 가시면서 앉아가지고 잠을 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배움이라는 거에 시간을 쏟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막 유튜브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막 배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 시간을 쏟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배우는 것도 효율이 다르거든요. 제가 항상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책을 보라고 합니다. 이 책이라는 게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걸 추천하는 건데 책을 보는 거를 되게 힘들어들 하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책을 거의 안 봅니다. 요즘에는 진짜 책을 거의 안 봐가지고 2달에 한 권 정도 읽는 수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간 독서량이 종이 전자책 다 합쳐봐야 성인은 7권이 뭐 채 넘는 수준. 성인은 7권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 독서량은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되면은 지하철에서 책 읽는 게 진짜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거기서 어떻게 책을 보냐. 이렇게 막 치이고 하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뭘 제안을 하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 상황이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해이기도 하고 내가 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은 앞으로 나의 어떤 사고방식이 작동할 때 이게 먼저 작동을 할 거거든요. 아, 그거는 못합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폭이고, 이거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사고방식을 바꿔봅시다. 가장 쉬운 건 이거예요. 내가 어차피 핸드폰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핸드폰으로도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뭐 리디북스라거나 뭐 이런 어플 같은 거를 다운받으셔서 책을 구매를 하면은 글씨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자책 같이 전용 기기처럼 잘 볼 수는 없지만 핸드폰에 글씨가 있는 거를 뭐 못 읽는 수준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눈이 조금 아프고 뭐 불편할 수는 있어도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책 읽는 게 불가능한 거는 아니다. 그런데 진짜로 책을 읽기 힘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뭐냐? 이 독서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능동형 행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의적으로 해야 돼요. 글씨가 써져 있는데 내가 눈을 따라서 하나하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도 눌러야 되고요. 그리고 읽으면서 이해도 해야 되고 상상력도 발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독서가 어려워요. 근데 영상이라는 거는 수동적 행동이에요. 그냥 보고 있으면 알아서 정보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눈으로. 그래서 뇌에 그냥 박히는 거죠. 그래서 독서는 내가 일부러 하는 개념인 거고, 영상은 틀어놓으면 알아서 보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통적인 경험을 하셨을 텐데, 책을 읽다 보면요, 왠지 모르게 불편해요. 뭐 지겨워. 그리고 읽다 보니까 막 지치면서 뭔가 눈도 움직이는 게 좀 귀찮고, 그러면서 뭘 하죠? 어플을 꺼. 어플 끄고 다시 카톡을 키거나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 막 이런 데를 뒤지기 시작해요. 뭔가 이거 막 힘들어. 왜? 능동형으로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영상이나 소리는 2시간도 보고 3시간도 봅니다. 그냥 틀어놓으면 그만이거든. 그러면 알아서 얘가 그냥 나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어렵다면은 오디오북이라는 거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운전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출퇴근 시간이 좀 긴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책을 보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다면은 그냥 귀로 듣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듣습니다. 뭐 제 방송을 그냥 운전하면서 듣는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책이 훨씬 효율적이고 전문적입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 같은 것들은 쉬는 시간에 본다라는 개념이라면은 진짜 공부를 하겠다면은 책을 봐야 돼요, 책을. 그러면 오디오북 같은 거를 틀어놓는 거는 유튜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오디오북 어플은 많은데 뭐 제가 써보니까 뭐 윌라도 좋고 뭐 밀리의 서재도 괜찮고 스토리텔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다운 받아가지고 저는 이런 거로 공부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 안 봐도 돼. 이거 보세요.
돈 벌고 싶으면. 이런 책들도 지금 구독 서비스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 한 10,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돈을 내고 유명한 책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진짜 책을 보는 것만큼 효율이 좋지는 않아요. 듣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이해도 덜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을 보는 게 너무 힘들다면은 오디오북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아마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뭔 아침부터 머리 아픈데 뭐 책을 뭐 듣고 뭐 봐야 돼요. 저는 좀 그러고 싶진 않은데. 저는 이 출퇴근 시간에 게임하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막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꼭 부자가 돼야 되겠니? 라고 반문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것도 힘들다고 하면은 앞으로 부자가 되는 길에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꼭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유지할 마음이 있는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기존의 친구들하고 한 반년 정도 거리두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요즘 거리두기가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 한 7월 정도에 다시 우리 만나자 하면서 거리를 한번 둬보자. 뭐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번 본인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왜 그러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 혼자 사는 거 아니다. 돈 벌어서 뭐 합니까? 그리고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데 친구를 계속 만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죠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친구라는 존재가 나의 목표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특히 내가 과거에는 부자가 될 생각이 없었는데 앞으로 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은 내 친구들이 나의 목표를 방해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 친구라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나면 좋은 친구가 있어요. MBC 아니고요. 그리고 안 봐도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만나야 좋은 친구가 있어요. 만나야 좋은 친구가 있고 안 만나도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1번은 뭘까요? 만나면 재밌게 놀고 막 즐거운데 딱히 뭐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되는 느낌이 없어. 뭐 시간 막 쓰는 것 같고 돈만 쓰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나랑 뭐 대화가 잘 안 통해. 근데 재미는 있어. 근데 2번은 뭐죠? 굳이 뭐 만나든 안 만나든 항상 좋은 어떤 영향을 주고 서로에게 어떤 뭐 좀 힘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도 친구라고 생각하고 2번도 친구지만 정말 1번이 친구인가라는 거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진짜 친구면요. 1년에 한 번을 만나든 뭐 2년에 한 번을 만나든 사실 좋은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좋은 친구가 아니라면은 자주 안 보면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굳이 뭐 이렇게 연락이 뜸해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친구를 만나는 것은 사실 뭐 위로나 공감, 뭐 재미, 뭐 이런 걸 추구하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뭘 하나 얻으면 뭘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뭘 포기할 것이냐? 우선 친구를 한 반년 정도 안 만나면서 나만의 온전한 시간을 확보해보자 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부자가 안 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채널은 그래도 부자 되고 싶은 분들이 보는 거니까. 그러면 1년 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딱 반년만 해보자. 야, 우리 7월에 만나자 라고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느냐?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은 같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보세요. 이 반년 정도. 이 목표가 같은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발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목표가 맞지 않는데 그냥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내 친구가 참 좋은 애예요. 참 좋은 친구고 참 뭐 착하고 나랑 너무 죽이 잘 맞고 재밌어요. 근데 목표가 달라. 그러면 나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친구의 성향이나 인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목표가 다르면 나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됐고, 야, 그러지 말고 그냥 나와. 아니, 나 지금 나 공부해야 돼. 야, 알겠으니까 나오라고. 이런 친구들 진짜 많죠. 야, 우리 못 본 지 지금 한 달 넘었거든? 야, 무조건 나와.
야, 내가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데리고 지금 니네 집 앞으로 간다. 뭐 이런 애들이 있어, 항상. 그리고 요거 많죠? 나 오늘 뭐 일 있어가지고 못 나갈 것 같아. 나 오늘 뭐 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거든. 야, 됐고, 야, 술 먹자. 나와. 여기까지는 그래도 양반이야. 근데 3번 뭐죠? 야, 네가 뭐 한다고? 나 저기 뭐 재테크 공부 좀 한번 해봐. 야, 됐고 술이나 먹자. 3번에서 2번 콤보 들어가죠. 안 돼. 나 지금 공부해야 돼. 야, 그러지 말고 나와. 1번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이건 뭐죠? 이거? 나 재테크 공부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크크크크크크 뭐 이런 반응이 있어. 이게 진짜 친구인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바꾸고 싶어가지고 지금 새해에 다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도 바꾸는데 친구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친구를 무조건 버리라는 게 아니라 반년 정도만 한번 참아보자.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행인가요? 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이런 분들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쓸데없이 인터넷 공간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친구를 안 만납니다. 대신에 인터넷으로 엄청 뭐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죠. 이런 분들이 태반이다. 목표에 맞게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를 비싼 돈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비싼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거에다가 시간을 계속 투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행동이 없는데 내 인생이 바뀔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요 주변에 찾아봤는데 그렇게 뭔가 부동산 공부를 한다거나 뭐 주식을 한다거나 뭐 또 뭐 재테크를 한다거나 제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같이 가는 사람이 없다. 주변에 도저히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꾸로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런 분들을 찾으려고 무슨 노력을 했을까? 무슨 노력을 했는지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하면은 말하는 게 없습니다. 회사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이 회사에 없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뭐 재테크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뭐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뭐 단톡방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어디 카페라도 뭐 스터디라도 소모임이라도 하자고 글이라도 올려봤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대부분 그냥 수동적으로 누가 나한테 와주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 집, 회사, 집, 회사, 집, 회사만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온전히 주말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개념이에요. 뭐냐면 이 부자라는 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까도 말했듯이 시간을 비싸게 바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24시간 나한테 주어진 거를 모두 어떻게든 돈을 버는데 최대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자가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럼 일반적인 회사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 게 언제죠? 주말입니다. 이 주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평일에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아무리 짬을 내도 한 2시간 정도 나올까 말까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주 5일 근무하면 평일에는 정말 열심히 뭘 한다고 해도 10시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주말은 뭐 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한 12시간은 어쨌든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틀 하면은 24시간이죠. 그럼 평일 5일 동안 공부하는 어떤 시간, 투자하는 시간 대비 주말 이틀이 훨씬 더 시간도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집중도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1월 초니까 작년을 떠올려 봅시다. 작년에 나는 주말에 뭘 했냐? 그게 돈 되는 일이었냐라고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말에 했던 행동들이 돈을 쓰는 행위였는지 돈을 벌어다 주는 행위였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러면 아마 대부분 돈을 쓰기 바빴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일은 바쁘게 보내거든요. 왜냐하면 평일이라는 건 출근 시간도 있고 퇴근 시간도 있고 어떤 스케줄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들 바쁘게 살아요. 정말 정신없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1시간만 더 있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잠도 못 잤어요, 저. 뭐 1시간만 더 잠을 자면 진짜 소원이 없겠어요라고 바쁘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주말은 어떻게 합니까? 주말은 그냥 1시간 낭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막 그냥 민그적 되다가 1시간, 2시간 그냥 날아가죠. 그리고 뭐 할까 하다가 그냥 뭐 시간 날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평일에 1시간이나 주말에 1시간이나 똑같은 1시간인데 왜 주말엔 그렇게 낭비를 하는가?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월요일 있죠? 월요일에 이제 출근하시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말 계획을 월요일에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월요일에 하루의 시작을 할 때 평일에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주말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주말에 내가 어떻게 돈 되는 일을 할 것인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할 것인가? 이거를 세워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평일은 남을 위한 날이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근로소득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주말은 온전히 나를 위한 날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평일도 남을 위해서 살고 주말도 남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런 일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말할 것 같으신 게 친구도 만나지 말고 주말도 쉬지 않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삽니까? 저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이걸 뭐 평생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 1년 정도만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분명히 인생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거고요. 이게 변화가 느껴지면 사람은 알아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한다는 느낌을 못 받으니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모습이 느껴질 때까지는 조금 무리해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항상 갔다가 돌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부자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똑같아요. 미친 듯이 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뭐 책을 보세요. 그러면 자수성가, 뭐 부자 된 사람들은 항상 똑같아요. 미친 듯이 뭘 합니다. 미친 것처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친 듯이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공통점이 있죠. 항상 이런 얘기를 듣고 삽니다.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살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살까? 굳이 저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될까?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이런 얘기들을 듣고 살면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공통점이 있죠.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제 길 갑니다. 이렇게 좀 독고다이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길을 가려고 해야 되지 남이 가자는 길을 가는 사람들 치고 부자가 되는 확률은 극히 적다. 똑같이 살 것인지 다르게 살 것인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되고 항상 연초에 돌아오는 숙제죠. 나는 작년과 똑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올해는 다르게 살아볼 것인가. 이제 22년이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이 1월 9일이니까 이제 열흘도 뭐 채 안 지난 거죠.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열흘간 어떻게 살았는가? 작년하고 똑같이 살지 않았을까? 그러면 내가 올해 과거와 다르게 인생이 변할 것인가? 이걸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3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합쳐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시간을 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